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전남 서남권 발전 전략이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미래도시와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인데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과 해남에 걸쳐 있는 전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입니다. 서남권 활성화 핵심 프로젝트지만 기반 시설 조성에 머물러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전남도가 기업도시 지정 18년 만에 사업의 윤곽을 잡는 솔라시도 종합 발전 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영암 해남 일원의 전라남도 기업도시 솔라시도는 서남권 활력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입니다. 자연과 사람, 첨단 IT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형 첨단 생태 도시, 친환경 에너지 선도 도시, 서남해안 관광 레저 거점 도시로 이번 발전 전략의 핵심은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구축과 서남해안 관광 거점 단지 조성. 이를 위해 모두 16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액수로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최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솔라시도에 입주한 기업이 전력의 100%를 태양광 등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이른바 아리백 전용 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혁신적 정주 기반 시설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 시티 조성,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한 교통망과 해양 관광 자원을 토대로 관광 산업도 확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계획인데다 적잖은 예산이 필요해 국비 확보와 기업의 투자 유치가 관건. 또 1000만 제곱미터 태양광 단지 조성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동지구를 집재화 단지로 조성을 해서 알리백 산당 조성하는데 전기를 활용하겠다. 이래서 우리 지금 주민들과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반대도 있습니다만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솔라시도 기업도시 사업이 새 전략을 통해 추진력을 얻게 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정부가 경쟁력 있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평가에서 전남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글로컬 대학 예비 지정평가에서 전남대와 순천대를 비롯해 전국 19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는 AI 융복합 혁신 허브인 광주 캠퍼스와 전남 캠퍼스 특성화를, 순천대는 중소기업과 농업을 중심으로 한 강소 지역기업 육성을 내용으로 대학 혁신 기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예비 지정 대학들은 오는 9월까지 실행 계획서를 수립해 제출해야 하며 본 지정 평가를 거쳐 10월 중으로 10곳 안팎의 글로컬 대학이 최종 선정됩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뿐 아니라 전남지사와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한다는 군공항 특별법 조문과 관련해 도지사가 포함되는지 물었고 국방부가 관할 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람으로 관계 지방자치단체 장에 포함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로 오가는 물동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라남도와 제주시가 손잡고 녹동항을 제주 물류의 전진기지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정기훈 기자입니다. 고흥에서 제주도로 가는 화물이 배에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녹동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오간 관광객이 21% 감소했지만 두 지역 간 물동량 수송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녹동발 제주행 화물은 9만 톤, 제주발 녹동행 화물은 5만 톤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전라남도와 고흥군이 녹동항을 제주 물류의 전진기지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고흥군은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녹동항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제주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두 개발 2선석을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7선석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건 9선석으로 지금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라남도는 또 준설 작업으로 녹통항 수심을 최대 7.5m까지 확보해 장기적으로 2만 톤 규모의 대형 선박이 접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우선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제주 권역을 신설해 제주도의 물류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남권 연계 거점으로는 녹동항이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보면 삼다수라든가 제주의 감귤이라든가 가장 많은 물량을 이 녹동항에서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앞서 고흥군은 흥양농협과 제주 서귀포 농협 간 고흥쌀, 제주 감귤 등 농수특산물 유통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는 등 물동량 창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길훈입니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가 타랑깨입니다. 친근한 사투리 이름으로 유명해졌지만 널리 이용되지 않아서 사라질 위기까지 몰렸는데요. 광주시가 자전거 대수를 크게 늘리고 무료 이용도 검토하는 등 타랑깨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년 전 도입된 광주 공공자전거 타랑깨. 350대가 있는데 지난해 이용 실적은 일평균 70대 수준. 자전거 5대 중 4대는 놀았습니다. 올해는 이용률이 꽤 올랐지만 상무지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탈 수 있어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대폭 깎였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점에서 더 이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마다 고장난 부분도 좀 있었고 이상한 부분도 좀 있어서 잘 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달이면 확보한 운영비가 다 떨어져서 서비스 폐지까지 검토됐던 타랑깨를 광주시가 다시 한번 살려보기로 했습니다. 추경으로 하반기 운영비를 확보하고 내년에는 자전거를 125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출퇴근, 통학 수요가 많은 첨단지구 등에도 타랑깨를 도입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무료화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관리 문제라든가 자전거 회선 문제라든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현명한 방안을 저희들이 좀 찾고 있습니다. 대전 공공자전거 타슈는 지난해 무료화와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률을 5배 이상 높였습니다. 수요가 크게 늘며 현재 2,500대인 자전거를 연말까지 5,000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눈에 너무 많이 띄어 이렇게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타랑깨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좀 과감하게 혁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소극적인 운영 속에서 시민들의 외면을 받은 타랑깨. 운영 규모 확대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천일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김영록 전남지사가 소금 생산 시기인 다음 달까지 소금 예약 판매 시스템 등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지금 당장 쓰지도 않으면서 사가는 가수요가 많아 소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염업조합과 생산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유통체계를 개선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정부에 광주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 광주는 연간 72만 대의 완성차 생산 능력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주력 도시라며 광주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것은 정부의 비전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3강 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광주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해남에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질환으로 80대 여성이 숨진 가운데 보건당국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분석한 결과 농작업 중 감염된 사례가 지난해 기준 쯔쯔가무시증은 53.1%, SFTS는 50.8%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작업을 할 때는 긴 소매와 긴 바지로 된 작업복을 입고 작업 후 2주 이내 발열이나 두통 등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쯔쯔가무시가 170건, SFTS는 2건입니다. 대하소설 태백산맥 속 남도여관의 실제 모델이자 국가등록문화재인 구보성여관에서 지역 문화를 활용한 문화체험 사업이 진행됩니다.
보성구는 오는 11월까지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을 통해 판소리와 연극 등 감성 공연과 녹차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 교실 등을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의 일정과 장소는 보성여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밤사이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도 일부 지역에 약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광주 전남 지역은 오늘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더라도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해안 지역은 바다 안개까지 유입되면서 시야가 많이 답답한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진 곳들이 있습니다. 오전까지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그리고 평년 기온보다도 2도가량 더 낮겠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고요.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영광 25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와 거문도의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5도, 강진과 장흥 27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부터 화요일까지 다시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1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